41화. 우리 둘만 살게 조그만 집 짓고 살까? 세월이 유수 같고 쏜살 같다는 말을 어릴 때 많이 들어봤다. 많이 들어본 이유는 이런 말을 하는 어른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유수가 무엇인지 쏜살이 무엇인지 단어의 의미조차 모른 채 그저 세월이 빠르다는 상투적인 뜻인가 했다. 그러나 그 뜻을 알고 보면 다 경험한 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유수는 흐르는 물이니 다시 잡을 수 없고 쏜살은 그 빠르기를 묘사한 것이니 둘 다 세월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다. 내가 6학년 때 우리 학교 교감 선생님은 여자분이셨다. 나는 당시 전교 부회장이었다. 그리고 전교 회장은 남학생이었다. 1학년 때부터 반장은 남자가 하고 부반장은 여자가 했다. 집에 가면 아빠가 남자고 엄마가 여자이듯 학교에 가면 반장이 남자이고 부반장이 여자인 것에 대해 거부감이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교장 선생님이 남자이니 교감 선생님은 여자인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었다. 원래 세상이 그런 것인 줄 알았었다. 그분이 당시로서 얼마나 노력한 사람이었을 것인지 그분이 성실하고 실력 있는 여성인 줄 감히 알아보지도 못한 채 감동 없이 교감 선생님을 대했던 것이다. 교감 선생님은 약간 검은 빛이 도는 안경 렌즈를 착용하고 다니셨다. 지금에야 드는 또 하나의 생각은 멋쟁이셨던 것 같다. 교감 선생님은 6학년 우리 교실에 오셔서 시간을 아껴 쓰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내용의 말씀을 해주셨다. 교감 선생님이 교실까지 찾아오시는 일은 6년 동안 학교에 다니면서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날인 것 같은 기분에 나는 나름대로 마음속 깊이 새기며 교감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했다. 지금도 교감 선생님이 우리 교실에만 오셨던 것인지 왜 오셨던 것인지 무척 궁금하다. 담임 선생님이 지각을 하셔서 시간을 메우시려고 오셨던 것일까 하는 생각도 이제야 해보지만 어쨌든 당시의 어린 나에게는 매우 인상 깊은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 교감 선생님은 우리 반을 찬찬히 둘러보시며 다음과 같은 말로 훈육을 시작하셨다. 어린이 여러분,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안 믿어지겠지만 나도 여러분과 같은 어린이였습니다. 나도 어릴 때는 내가 이렇게 금방 커서 어른이 되고 또 이렇게 빨리 늙은 사람이 될 줄 전혀 몰랐었답니다. 어릴 때는 언제 어른이 되나 싶지만 정말 너무 빨리 어른이 된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모든 내용을 들으며 정말 깜짝 놀랐다. 나는 그분이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마음속으로 정말 하며 계속해서 놀라고 있었다. 아, 저분도 어린이였구나. 내 눈에 할머니처럼 보이는 교감 선생님이 어린이였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사실로 다가왔다. 이렇게 놀라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다음은 매우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교감 선생님이 어릴 때 일본 학생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일본 여학생이 조센징은 더럽다고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고 했다. 우리 교감 선생님은 그 일본 여학생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제안하였다고 했다. 너 조선 학생이 더러운지 일본 학생이 더러운지 어디 한번 확인해 볼까? 지금 너와 내가 옷을 벗고 누구 몸이 더러운지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따졌더니 그 일본 여학생이 당황하더니만 우리 교감 선생님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용감한 분이셨다고 생각하며 감동하였던 기억이 난다.
교감 선생님은 사람은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항상 깨끗하게 몸을 잘 닦고 다니라고 마무리를 지으셨다. 나는 내용에 비해 결론이 너무 시시하다고 생각했지만 선생님이 전해주시는 어린 시절의 생생한 이야기는 매우 충격적이고 매력적이었다. 교감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나는 나의 모든 어린 시절을 기억하려고 신경을 쓰면서 지냈다. 그 이후 한 번은 담임 선생님이 나에게 분필을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신 적이 있었다. 수업 시간 중간에 하는 심부름이라서 긴 복도에 나 혼자만 걷고 있는데 문득 이 순간이 나중에 기억이 날까? 라는 생각을 혼자 하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때 내가 입었던 옷, 그때 내가 했던 생각, 그때 내가 걸었던 복도. 또 하나, 우리 교감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후 나는 언제나 깨끗하게 몸을 닦으려고 노력했다. 일본 여학생에게 당당했던 선생님이 생각나서였다. 지금은 나도 어릴 적 우리 교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느새 어른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지낸다.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을 절실하게 이해하며 살고 있다. 내 세월을 잡을 수는 없지만 내 기억을 붙잡을 수는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게다가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내가 가진 기억들이 오늘따라 자기를 꺼내달라고 앞다투어 나오고 있다. 알밤에 대한 추억이 있다. 내가 어릴 때의 기억이다. 햇빛이 따사로운 어느 가을에 내 어머니는 어린 나의 손을 잡고 어느 한적한 시골길을 걷고 있었다. 엄마 손에 붙들린 나는 예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마침 그 원피스를 입은 사진이 있어서 나는 그 원피스를 입은 내 어린 모습을 내 기억 속에서 자주 본다. 그 마을은 내가 걷는 방향에서 오른쪽은 논밭으로 시원하게 열려 있었고 왼쪽은 이런저런 나무가 적당한 숲을 이루고 있었다. 나중에 TV에서 목장길 따라 밤길거니로 고운님 함께 집에 오는데 이런 노래가 흘러나올 때면 노래 속의 목장길을 그 길로 상상해 보고는 했었다. 그 뒤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시골길에서 나는 내 기억에서는 처음으로 알밤을 먹어보게 되었다. 교련복을 입은 남학생들이 그 길에서 장대를 사용하여 밤나무를 털고 있었다. 엄마는 그들에게 부침성 있게 말을 걸어 알밤 몇 알을 얻었다. 그리고 내게 주었다. 나는 잘생긴 밤을 받아들고 동글동글하고 보들보들한 느낌을 만지작거렸다. 엄마는 내가 갖고 노는 밤은 놔두시고 다른 밤을 따로 까서 내 입에 넣어주셨다. 내 입에 들어온 알밤은 오도독 오도독 소리가 나면서 고소한 물이 입에 고였다. 정말 맛있는 알밤이었다. 나는 그 뒤로 밤송이에서 얼굴을 조금 내민 듯 약간 벌어진 알밤 사진을 보면 혼자만의 즐거운 추억에 잠기게 되었다. 어릴 때 우리 집에 그림책이 있었다. 그림을 보며 사물의 이름을 배워갈 때 밤과 감이 늘 헷갈려서 정답을 피해갔던 밤과 감에 나는 그날 알밤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배우며 확실히 알게 되었다. 내가 6살 때의 일이다. 동생을 낳은 후 집에만 계시던 엄마는 내게 군것질을 하라고 20원을 주셨다. 나는 20원을 받아들고 집을 나섰다. 20원이면 5원짜리 아이스바를 4개나 사 먹을 수 있었다. 당시에는 딱딱한 아이스바를 아이스깨끼라고 불렀다. 아이스케이크라는 말이었을 것이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토요일에 오전 수업만 끝나고 나오는 하굣길에는 친구들끼리 하드 사 먹자라는 말을 했다.
사람들이 소프트한 아이스크림과 하드한 아이스크림을 구분하여서 불렀던 것이다. 어린 우리들은 그저 어른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다. 엄마에게 20원을 받아든 나는 아직 취학 전이었기 때문에 그저 놀이터로서 드나들던 동네 학교 쪽으로 가보았다. 그날 학교는 평소와 다르게 사람들이 북적대고 있었다. 가을 운동회가 열렸던 것 같다. 나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에 가득한 것을 신기하게 여기며 가장자리로 걸어 들어갔다. 그때 내 눈에 클로즈업 되어 들어온 장면이 있었다. 한 아주머니가 운동장 구석에 앉아서 알밤을 팔고 있었다. 내가 언젠가 만나게 먹어본 후 통 맛보지 못했던 알밤이 내 눈앞에 있었던 것이다. 나는 아주머니 쪽으로 갔다. 이것이 얼마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나는 알밤 하나를 집어들고 내가 가진 전부를 좌판에 던져주고 달렸다. 내가 가진 20원을 다 주어도 아깝지가 않았다. 오히려 그 정도의 돈을 받고도 안 준다고 할까봐 흥정도 없이 내 마음대로 거래를 한 것이다. 나는 혹시라도 그 아주머니가 이해 안 된다. 돈을 더 가져와야 돼. 라고 말하기 위해 쫓아올까 걱정이 되어 충분히 멀리 달렸다. 숨을 고른 후 알밤을 서둘러 입에 넣어 보았다. 엄마가 했던 것처럼 알밤의 중간을 꼭 깨물어 보았다. 오도독 소리가 들릴 줄 알고 있었지만 물컹하였다. 예감이 좋지 않았다. 입에서 다시 꺼내어 반을 갈라보았다. 나는 너무 깜짝 놀랐다. 그 착하게 생긴 아주머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알밤 속에 찐 고구마를 넣어 놓다니. 나는 너무 실망하며 다시 맛을 보았다. 역시 찐 고구마였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아이스 깨끼를 4개나 사 먹을 수 있는 내 20원을 이렇게 날리다니 하는 생각에 엉엉 울면서 집에 도착했다. 집에 도착해서도 엄마에게 우느라 간신히 내 슬픈 사정을 알렸다. 엄마가 당장에 쫓아가서 그 아줌마를 혼내주고 내 20원을 다시 찾아줄 것을 바랐지만 엄마는 뭐가 그리 우스운지 너무나 웃으셨다. 생각할수록 재미있는 기억이다. 나는 이 일을 알밤과 찐밤 사건으로 말하며 내 아이들이 어릴 때 동화처럼 들려주었다. 얼마 전 남편에게 알밤과 찐밤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었더니 내 에피소드는 거의 먹을 것과 관계된 것이라고 놀렸다. 예전 같으면 살짝 눈을 흘겼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맞아 하며 손뼉을 치고 웃는다. 손뼉을 치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나 정말 아줌마가 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생각과 행동이 따로따로이다. 애들한테 잔소리를 할 때도 엄마 알았어. 알았다고라는 답변을 듣고 그래, 이제 그만해야지. 라는 생각은 드는데 입은 처음에 생각했던 문장을 끝까지 다 말하고 있다. 내 입이 내 생각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는 그 순간에 내 머릿속은 이러니 애들이 잔소리라고 하지 듣기 싫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성껏 키운 아이들도 어느덧 다 자랐다. 젊을 때는 아이들에게 각자 방을 주고자 더 큰 집이 필요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방 하나가 비기도 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나갈 나이가 되니 내 마음도 쓸쓸하여 집을 줄이고도 싶고 환경에 변화를 주고 싶기도 했다. 나는 오래전부터 남편에게 작은 아이가 대학에 가면 이사를 가자고 제안했었다. 결국 내 소망은 이루어졌고 우리는 더 마음에 드는 집을 골라 이사를 했다. 내가 이사하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을 때 남편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물은 적이 있다.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멀리 이사 가고 싶기도 했다. 미국 생활할 때 좋았던 점 중에서 한 가지는 삶이 단순해진 것이다. 단순하다 못해 외로워지기까지 했지만 그래도 일단 그 단순함이 좋았다. 그 좋았던 단순함이란 인간관계의 단순함이다. 나는 친정으로부터 격리된 것이 좋았다. 나이 들면 자녀를 놓아주어야 한다. 각자 자기 삶이 있는 것이다. 나중에 동생이 말했다. 언니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언니가 없으니 언니가 우리 집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라고 했다. 나 대신 동생은 엄마에게 친정의 모든 대소사를 듣고 접하게 되었고 그것을 해결하면서 그동안 내가 다 막아주어 자기에게까지 오지 않았던 친정리를 경험하며 언니가 맞이로서 역할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런 말을 들은 후 엉뚱한 상상을 해보았다. 다시 미국에 갔노라고 말해놓고 한국 어디서든 연락 없이 떨어져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친정의 마음을 쓰고 물질을 쓰고 나를 희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만하면 됐다고 누구나 말할 수 있어도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기억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어머니에 대한 기억과 내 가족과 함께한 추억이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이다.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다. 잊었으니까 배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억에 남아있는 한은 배은할 수가 없는 것이다. 효자 남편의 아내는 가정생활이 불행하다고들 하는데 효녀 아내를 둔 남편 또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는 친정일에 관하여는 남편에게 미안한 것이 참 많다. 나는 남편에게 실제로 이민을 가긴 싫지만 마치 이민 간 것처럼 아무도 연락 못하게 조용하게 살고 싶다라고 말했다. 남편은 내 심정을 이해하듯 이렇게 말해주었다. 그럼 우리 둘만 살게 조그만 집 짓고 살까? 집이 너무 작아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조그만 집으로 하나 짓지 뭐. 남편의 대답에 말도 안 된다는 듯 한바탕 웃기도 했지만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했다.